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 스터디 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비즈니스 모델 짤은 실습과 이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뭐 다 아셔서 오셨겠지만 저는 박영훈이고요. 파크라고 하고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짝꿍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네. 일단은 갑자기 자기소개 시간 이따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해주시고요. 네, 일단 진행을 해야 되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론과 실습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스타트업 경험이 있으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사실 아마 이해는 하실 거예요. 이런 거 되게 빠르게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대부분 여기에 한 98%는 거의 대부분 이제 처음 접하는 이론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좀 체계화 시켜서 가져왔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 저희 카페 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수익 모델이 다 똑같아요. 약간 다 제휴 마케팅만 하시거나 뭐 약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제휴 마케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그거를 알려드리고는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서 좀 벗어나셔서 조금 자기만의 수익 모델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하나에 만족하지 말고 또 하나 만들고, 이거를 좀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가져왔고요. 자, 학습 목표가 있어요. 일단 저희는 뭐 3시간 동안 뭐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는데, 네, 로제님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저기 뒤에 스태프분들이. 네, 서 계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스스로 기획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일단 오늘 오신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준비물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이랑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모델인데, 일단은 제가 이거 나눠드릴 건데 이거를 짝꿍당 한 명씩을 해서 좀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로 전달 좀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씩 하고, 네, 하나만 있으면 돼요. 2명당 하나만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펜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바로 이론 빨리 하고 실전이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전달. 이거는 종이는 한 장씩 가져가시면 돼요. 모자르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준비물부터 나눠드리고 다 되면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비 혹시 안 내신 분은 기쁨님한테 좀 주세요. 네, 제가 다 일일이 그거 검사하기가 좀 그래서. 네, 다 갖고 계시고요. 네, 다 되면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모자르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있어요? 다 계신가요? 네, 로제님도 받으셨나요? 네. 자, 비즈니스 모델 이론편입니다. 첫 번째, 이걸 하려는 목적은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서 뭐 사업가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밖에 나오시면 자생력이 제로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외주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제휴 마케팅을 해서 거기서만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좀 깨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사실 이게 오늘 다 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수익 모델 부분에서는 이건 독립 파트로 제가 따로 빼서 나중에 제 3회 스터디에서는 그것만 다룰 예정인데, 일단 오늘은 큰 그림을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스스로 기획하는 데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필요할까? 5가지 이유가 있고, 사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판들을 잘 못 짜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직 예정자분들을 제가 많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설계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왜 못하실까를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자문을 했어요. 저한테. 그분한테 왜 못하시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그냥 그걸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자르는 방법을.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비슷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 구글 애드센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휴 마케팅 뭐 템핑이나 뭐 애드픽을 한다든지 이게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거에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게 항상 가장 큰 거는 따로 있으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물론 제휴 마케팅으로도 하루에 잘하는 경우에는 몇백이나 몇천을 벌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평생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게 머천트도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나오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변수는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수익 모델이 되게 여러 개 있고 솔직히 일을 안 해도 되는 이미 그런 게 다 구축이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안주하지 않으려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사업가분들에 한해서인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시장에 내놓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겠죠. 네 번째는 그냥 일단은 제품부터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그냥 바로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내용.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혹시 이거에 대한 정의가 딱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부담감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정의가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자기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열혈 청년님은 비즈니스 모델 네, 저랑 눈이 맞추셔서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네. 생각을 했을 때 네네. 그 사람의 니즈에 대한 무언가를 네. 판단하는 네. 시장성? 네네. 네, 그런 네. 시장성 안에서 네. 나만의 무슨 재능이나 이런 걸 네. 공유하는 시장? 네네. 네네. 일단은 뭐 좋은 말씀이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수익 창출의 원리를 그려낸 것. 물론 사전적인 정의는 여러 개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를 조금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만 만드는 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함정에 빠지시는데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정보인데 근데도 이거를 학습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거는 BM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 BM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정의랑도 비슷한데 이거를 이 비즈니스 모델이 반복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여기다가 썼다고 만족해서는 저희는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문제가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나 솔루션을 검증하는 게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제시하는 이 솔루션, 해결책이 적합한지,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증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그런 지속 가능한 수익이 나오는지, 이걸 검증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눌 거고요. 가설을 세우는 거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따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 가설을 세우고 빠르게 검증하고 이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가설은 항상 틀리게 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보완해서 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OFPS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아마 이거 대부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인터넷 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오피니언, 팩트, 프로블럼, 솔루션, 의견, 사실, 문제, 해결책이 있는데 딱 이걸 보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OFPS의 법칙. 파소나. 네? 파소나?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칙이라고 하니까 저 순서대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피니언 기반으로 이게 사업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걸 좋아할 것 같다. 이건 자기 의견이거든요.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설계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그러니까 오피니언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으셔야 돼요. 오피니언은 버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려라.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팩트. 팩트 기반으로 해야 돼요. 일단은 두 번째는 이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한 거예요. 한 달에 그 고객이 치과를 한 달에 3번 간다. 이건 팩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 부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팩트 기반으로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프로블럼 문제. 만약에 한 달에 3번 치과 가는 사람이 있다면 치과 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이가 아프다든지 시리다든지 뭐 이가 뭐 이렇게 사고로 빠졌다든지 그런 고객의 문제를 찾는 거. 이거 기반으로도 또 판을 짜야 돼요. 여기까지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솔루션. 솔루션도 오히려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판을 짤 때 대부분 해결책부터 먼저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품을 내놓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자, 이렇게 해서 뭔가를 팔자. 솔루션부터의 사고방식인데 중요한 거는 오피니언과 솔루션은 일단은 버리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팩트와 프로블럼부터 챙기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거 기반으로 안 하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사업은. 그랬는데도 성공했다, 이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라 그냥 속된 말로 뽀록인 거예요. 그냥 로또 당첨 그런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착각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해당하세요. 웬만해서는. 첫 번째, 자기가 이거는 진짜 필요한데 남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남들이 필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자분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인데 자기가 기술력이 뛰어나서 이게 되게 화려한 뭔가를 만들면 고객들도 이걸 선택할 거다. 이것도 착각이에요. 세 번째, 이 제품은, 이 서비스는 무조건 모두한테 필요하니까 이거는 다 살 수밖에 없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약간 A형 분들이 좀 많이 해당하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지만 되게 완벽성을 기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되게 정밀하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막 몇십 장. 근데 그것도 위험해요. 일단은 그것도 안 되고. 다섯 번째, 뭐 투자부터 받고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대출부터 땡겨서 사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규모부터 스케일업부터 해서 하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일단은 저희는 어떤 걸 가져왔냐면 자금, 인력, 시간이 다 부족하다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이게 왜 안 팔리지? 이렇게 하다가 망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냐면 1번, 자신에게 필요하면 고객도 필요할 거를 지워버리고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솔루션은. 두 번째, 기술이 뛰어난 걸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아까랑 똑같은 말인데 가치 있는 제품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순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급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막에 여러분이 물을 한 박스를 들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목말라서 그거 당장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수르였어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걸 뭐 적게 돈을 주겠어요? 필요한 순서가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고객 집단이. 그걸 찾아내는 건 이따가 실습을 할 거고요. 네 번째는 완벽한 사업 계획을 세운다는 건 또 착각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고객을 계속 인터뷰를 하셔야 돼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피버팅 하는 거예요. 수정해야 돼요. 계속 수정하고 하다가 완벽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사업 계획서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본인만의 오피니언인 거예요. 그냥 의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규모부터 키우려고 하는데 페이스북조차도 하버드 대학 때부터 잡으면서 시작했어요. 되게 작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작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게 나올 텐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거는 거의 웬만한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나눠드린 거는 이거랑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거를 좀 까기 위해서 다른 걸 갖고 왔는데, 자, 기존에 이게 엄청나게 밀레니엄 셀러가 된 책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 기법인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그냥 기존에 있는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일반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은 아닌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체계하고 정리하고 검증하기 위한 거지, 처음에 저희처럼 아예 신사업을 기획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수익 다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델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여기 에스프레소 아실 거예요. 커피 머신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네스프레소라는 기업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착각하는 그 5가지 법칙을 다 적용했었고요. 그냥 고객의 그 관점,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제품부터 만들고 그냥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완전 망했었고 그 CEO가 잘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잘렸고요. CEO가 또 교체가 됐어요. 근데 교체가 됐는데 이번엔 제가 나눠드린 종이로 그러니까 림보드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만들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모델인데 그러니까 사업 모델은 거의 그러니까 제품은 똑같은데 비즈니스 모델만 바뀐 거예요. 그랬는데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수익 모델을 어떻게 했냐면 그 면도기 모델 아실 거예요. 질레트 모델 보면 면도기를 싸게 팔고 뭐 이렇게 면도 나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그런 수익 모델. 그러니까 얘네는 그 커피 머신을 싸게 팔고 커피 그 사는 재료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 수익하는 거. 그런 식으로 멤버십을 구축해서 했더니 먹힌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중요한 게 똑같은 제품을 갖고도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근거를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걸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서 실습을 하고 집에 가실 때는 여기서 이제 채워서 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짤 수 있게끔 연습을 계속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단계별 검증 목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또 언급했었던 건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크게 저희는 3단계로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 단계는 문제랑 솔루션 검증이에요.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는 찾아내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또 검증을 해야 돼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가설이에요. 다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그거를 검증해서 이게 맞는지 틀렸으면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이걸 빠르게 검증하는 게 여기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고 마지막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종이를 한번 봐주세요. 종이를 봐주시고 여기다가 숫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숫자가 안 써있을 거예요. 숫자가 바로 순서입니다. 기입해야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대상 고객을 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고객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한 고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상 고객이 아니라 고객 문제부터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바뀌셔도 돼요. 1번, 2번은 바뀌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FM대로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은 고유 가치 제한. 저희는 이제 저희 디노 카페에서는 USP라고도 많이 했었는데 독특한 판매 제한.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 네 번째, 솔루션. 다섯 번째 돼서야 수익 모델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수익 모델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는 채널.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거. 고객 도달 방법이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손익 분기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 정도 되면 내가 이제는 좀 똔똔이 되겠다. 아니면 조금 이제 흑자가 되겠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3년간의 손익 계획. 사실 3년간 세우는 거는 좀 어렵지만 그냥 가정만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가설이기 때문에 꼭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네. 마지막에 핵심 지표 KPI, 핵심 성과 지표라고도 하는데 저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것도 따로 그냥 3시간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를 머릿속에 그리는 거, 밑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도 이걸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번에 완벽한 모델이 당연히 안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번호는 다 쓰셨나요? 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대상 고객이라고 했어요. 대상 고객.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쓰고요. 두 번째는 짝꿍이랑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먼저 설명부터 드리고 실습을 할게요. 자, 고객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고객은 이제 3가지 관점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전체 고객. 내 서비스나 제품이 어떤 사람한테 다 먹힐 건지, 이게 그거를 정하는 거. 물론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냥 가설. 상관은 없어요, 이게. 일단 그냥 자기 생각을 적어보시면 돼요. 부족하면 포스트잇을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효 고객. 그러니까 전체 고객보다는 한 단계 더 세분화된 거예요. 한 단계 더 디테일한 거.
이 서비스가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고객, 그걸 그걸 적는 거고요. 마지막은 목표 고객인데 이 서비스를 가장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인일 수도 있죠. 만약에 자기 어머니일 수도 있고 뭐 친한 뭐 동생이나 뭐 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목표 고객. 그러니까 가장 좁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딱 한 사람. 이거는 얘는 살 것 같아. 얘는 무조건 살 것 같다. 그런 사람을 적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특징을. 그래서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나중에는 이 사람들부터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 고객. 뭐 저희는 뭐 페이스북 마케팅 뭐 되게 막 정교하게 리타게팅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서 원래 기반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번에 보면 밑에 보면 최우선 거점 고객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이걸 안 살 수가 없는데 얘는 무조건 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고객군으로 하는 거. 제일 첫 번째 고객군. 예를 들어서 뭐 탈모 고객이 있어요. 자기 친구가 탈모가 심한데 막 돈을 막 몇백만 원씩 쓰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제품을 줬을 때는 얘는 이거 무조건 지를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을 보면 약간 뭐 여성, 네티즌 뭐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을 뭐 잡아야 된다 이런 약간 두루뭉실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페이스북처럼 뭔가 이 제품이 이 서비스가 고객들이 막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고 해가지고 확산할 수 있는 집단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여기 최우선으로 접근해야 될 고객이 또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실습을 할 건데 대상 고객을 먼저 정해 주셔야 돼요. 나는 얘한테 이걸 팔고 싶다. 이런 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1번이 어렵다 그러면 2번까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실습해 볼게요. 고객 문제. 이거는 되게 쉬울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그냥 가설이요. 거기에 얼마 들어갈지 이런 거 그냥 생각해서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그냥 상상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냥 상상을 쓰시면 돼요. 소설을 쓰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나 아니면 회사의 문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고객의 문제를 쓰는 거.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객의 문제를 쓰셔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고객 관찰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최소 3개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고객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3개 정도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써야 되는데 검증이란 뭐냐면 그 가설이 옳고 그른지 검증할 수 있게끔 써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밖에 눈이 온다. 이거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확인하면 돼요.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3개를 쓰시면 돼요. 고객 문제 3개. 그래서 1번이나 2번을 어떤 거부터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 2개를 적는 걸 실습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대상 고객을 정한다. 2번 고객 문제의 3가지를 적는다. 이거를 생각이 안 나셔도 지금부터라도 생각하셔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 제한은 10분이에요. 10분. 사람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딱 시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무조건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도 적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자, 일단은 어려우면 뭐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짝꿍이랑 상의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 주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네. 대상 고객을 적는데 네. 내가 어떤 상품을 갖고 네. 고객을 적는 상품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적는 거예요. 네. 상품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인데 그거 갖고 하겠다 이거는 버리셔야 되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을 찾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 이게 어려워하실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다들 상품 아니 뭐 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부터 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돈 버는 거는 완전 나중 얘기예요. 중간부터 얘기고. 네. 그래서 고객 문제나 고객부터 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거 끝나고 제 사례를 또 말씀드릴게요. 8시 12분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말고 좀 범위를 크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디테일한 거는 오늘 할 수가 없어요. 디테일한 건 어쨌든. 네. 디테일은 못하고, 오늘은 이거를 그냥 생각하고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발전하시는 거,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진짜 실전에 들었을 때는 이거는 완전 집에서 아니면 어디 가서라도 날 잡고 아예 하나하나를 되게 오랜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빠르게 전체 한 바퀴 다 돌려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게 과학적으로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어요.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거는 실패 확률을 낮추는 데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외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이 그런 무적의 공식이 절대 없어요. 이거를 적어 보시는 것과 안 적어 보는 사람은 그냥 건물주와 월세 내는 사람의 차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엄청난 차이고. 아, 네. 자신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고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의 제품을 그럼 가상으로 생각을 해서 네. 들어가는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취생에 뭐 문제가 있다. 걔네들이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럼 걔네들의 문제를 내 상품이나 서비스로 대입을 해서 얘네는 사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전체 고객이 뭐 그렇게 크게 퍼지겠죠? 그러면은 문제 대안이랑 솔루션이랑 네. 좀 비슷한 답변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이게 좀 많이 다른 건가요? 솔루션이랑 뭐 문제 대안이랑 그거는 같이 제안. 네, 그거 지금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네. 그걸 다 하기에는 네, 아직은 그거 너무 빨리 가시면 진도 맞춰서 가셔야 돼요. 지금 다 적는 게 아니라 하는 건가요? 1번과 2번만 하시면 돼요. 1번과 2번. 네. 지금 막 9번까지 지금 제가 할 게 없으니까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쓰는 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틀린 걸 지금 적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네.
다 적으신 분들은 짝꿍까지 만약에 다 적었다 이러면 서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뭐 하시는 분인지 보여주세요. 저는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계획하고 있는 게 이거랑 이거랑 보시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만나고 있어요? 제가요? 아니 그냥 찾아보고 있어요. 그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냥 나와서 그냥 혼자 하겠다고. 네. 지금 이거 비슷한 컨셉으로 지금 책을 쓰고 계신 작가님이죠? 아, 진짜? 네. 좁히셔도 되고 더 뭔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네, 저희 작가님도 지금 엄청 세세하게 거의 근데 거문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한국인 이제 그 작가님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쓰고 넓은 범위는 이제 한국인. 이거는 제도 동경 왜냐면 저는 먹는 건 되게 엄청 관심이 있는데 외국을 나가도 얼마나 가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는 게 구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올려놓은 것만 보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말을 진심으로 맛있다고 하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좋은 걸로 다룰 수 있잖아요. 서비스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검색해도 안 나오거든요.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건 뭔 기준인지 저는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듣고 문제시고 저도 되게 가게를 하니까 아니 그걸 왜 한국에 와서 일본 음식을 왜 먹는 거지?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거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거 보면 보통 다 갈데 없이 왔다 갔다 보다가 눈에 보이는 데로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수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하는 건 이런 걸 통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웹사이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일단 한국에서 그걸 시행했다가 이렇게 저랑 좀 맞는 다른 내려지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인주가 그래서 어떻게 돈이 될지 제일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미 계시고 선생님이랑 집에서 무대 있을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나가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 브랜드 네임이 조금 필요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걸 하는 사람이 많이 다 다르고 높이는 거 지금 한국에서 솔직히 이제 가능성이 좀 없어서 물론 나중에 이거를 같이 지금 제가 동영상을 배우고 있는 거를 지금 채널을 만들어 3월까지 플랫폼 만들어 그게 매니에게 다른지처럼 지금 작가님들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채널 만들었어요. 실제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 일단은 동영상이면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안방으로 배워서 10개 센터 그런 거 가지고 싶은데 전혀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아직 안 가서 이것까지 와가지고 지금 하실 때 나오셔가지고 이게 없어요. 그걸 하고 있어요. 아직 자, 1분 있다가 잠깐 끊고 또 말씀드릴게요. 1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항상 어쨌든 페이지
작가들이 본인 제대로 글 쓰고 자기 글을 썼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는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업체들이나 일하고 있는 근데 나 이 일을 이미 하실 것인지 과거는 중요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자, 여기서 잠깐 듣고 또 시작할게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1번, 2번을 잠깐 정리를 하고 짝꿍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에다노크님이 이제 고객 대안, 문제 대안 그 말씀해 주셔서 그걸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고객들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은 고객 관찰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들은 대안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걸 적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근데 이거는 고객 관점에서 찾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저번에 여기 독서 모임 같이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 책 읽으신 거 조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거기 치타야 서점 책 읽었었잖아요, 그거. 네. 거기서도 이제 고객 입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점이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 라이프를 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치타야 서점이 되게 각광받으면서 되게 많이 머물게 되는데 걔네들도 이런 것들을 검증을 잘 한 거예요. 그건 그냥 예를 든 거고, 자, 문제에 대안은 바로 대안 활동을 하는 거. 그게 뭔지를 또 적어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일단 적어 주시고요. 이거를 한 3분만 드릴게요. 그냥 간략하게 그냥 가설로 세우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집에 가면 남는 게 이제 시간이 있으실 테니까 지금은 일단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 아웃풋을 끌어내는 게 거기에 신경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문제 대안을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객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 활동을 하고 있을 건데 그게 뭘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정답이 아니에요. 항상 강조하지만 정답이는 아닐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적는 게 그냥 가설일 뿐입니다. 그 3분. 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저는 그쵸. 맞습니다. 팩트를 적는 겁니다. 이거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오피니언 위험하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 오피니언이 처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 쓰시는 분들. 왜냐면 가설이기 때문에. 근데 팩트로 점점 바꿔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시 또 적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처음 하시니까 일단 오피니언 기반으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의견 기반으로, 자기 생각으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거를 여기다가 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3분 뒤에는 몇 명이 발표를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정해놨는데 마음속으로. 이 2분 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적으신 분도 있고 못 적는 분들도 좀 보여요. 네, 상관없어요. 지금 뭐 이런 거를 태어나서 처음 하실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못 적는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딱 봐도 약간 셀프 디스하는 것 같은 분들이 보이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배우시러 왔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러 온 거기 때문에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학습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케팅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대상 고객을 정했는데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고객군이라고 했는데 제품과 서비스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정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그럴 경우에는 2번부터 하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되고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가설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나는 20대 대학생들한테 뭘 팔고 싶어.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냥 고객 정하는 거예요.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타겟부터 정하고. 타겟 정하는 게 어렵다. 그럼 고객 문제부터 정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거가 너무 고객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불편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 그런 걸 찾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 문제를 딱 했을 때 최우선 거점 고객을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문제에 대한 대안은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들이 뭘 하고 있는지 대안적으로 그걸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팁은 이거예요. 일단은 마케팅적인 팁인데 제가 일부러 되게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 다 독립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좀 크게만 말씀을 드리면 최우선 거점 고객이 되게 중요한데 한 명을 딱 정하는 거죠. 한 명을 쓰러뜨리면 100명, 1000명도 잡을 수가 있는데 딱 진짜 스나이퍼처럼 원샷 원킬 할 때 한 명을 조준점을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최우선 1순위 고객을 정하고 걔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찾아가는 거, 찾아오게 하는 거. 찾아가는 거는 그냥 저희 다 아실 거예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뭐 키워드 검색해보죠.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아요. 키워드 검색으로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뭐 생각나는 키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어떤 거요? 탈모? 네, 뭐 탈모 예방. 이것도 사실 고객들의 문제인 거야. 이것도 문제들. 탈모 예방. 이거를 또 키워드 그 검색으로 넣으면 또 몇 명이 검색하고 누가 성별이 어떻고 연령이 어떻고 이게 나오잖아요. 혹시 뭐 모르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들어와서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네이버가 되게 고객 문제 찾기 되게 좋은 솔루션이라고 좀 봐요. 여기다가 뭐 탈모 예방 이렇게 입력하면 키워드가 나오고 네, 이렇게 남자와 여성이 한 달에 얼만큼 검색하는지 그리고 연령층은 어떤지 이런 게 약간 데이터로 나오죠. 뭐 30대가 많네요. 30대가 많고 그 다음에 매달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갑자기 또 떨어졌죠? 이런 것들 왜 이럴까 이런 것도 검색해서 찾다 보면 팩트가 나올 거야. 어떤 변수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급감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모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그리고 고객 문제를 못 찾을 것 같으면 그냥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탈모라고 치면 탈모에 그 고민이 있는 분들의 욕구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욕구가 이미 여기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런 걸 토대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관련 커뮤니티에 가서 활동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탈모라고 했으니까 그 뭐더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뭐더라? 뭐죠? 에다노크님? 네? 에다노크님 아실 것 같은데 카페 마케팅 하시니까. 아, 참고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이마반 탈모반인가? 그 카페가 있는 걸로 잘 아는데 아 여기는 아니에요. 6명밖에 없으니까 저런 데는 필요가 없고 이마반 이건가? 탈모왕 이명. 저건가? 저도 지금 하여튼 여기 16만 명이 모였죠 고객들이. 그러면 이 고객 문제를 찾았고 고객이 있는 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입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활동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활동을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듯이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랑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막 잡담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뭐 하여튼 뭐 돌아가는 게 있죠. 이게 다 그분들의 욕구인 거예요. 여기서 커뮤니티에서. 저는 이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막 도와주세요 하고 이거를 지금 제가 연락을 못하지만 이게 들어가시면 이제 조회수도 있고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서 여기서 그 신뢰 지표를 쌓으면서 하는 거, 이런 거를 그 마케팅 용어로는 레디컬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그 카페에서 금칙으로 되어 있는 게릴라 마케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게릴라 마케팅이랑은 약간 다른 게, 레디컬 마케팅은 뿌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네. 진짜 뭐 상담해 줄 수도 있고. 사실 레디컬 마케팅이 아니라 그 누구야, 김아르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템핑 광고 이렇게 뿌리고 도망가시려고 가입하셨다가 레디컬이 되셨어요. 전향이 되신 거. 여기 그 뭐랄까 기한하신 거죠, 이제 카페로. 그래서 지금 저희 운영진까지 이제 올라오시는 분인데, 아무튼간에 뭐 네, 그런 사례도 있듯이 여기서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고객들이 있는 대로. 그래야지 자기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찾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게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구글 애드워즈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 광고, 아니면 뭐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케팅 할 때는. 그래서 고객 문제를 찾고 그 고객을 정의하고 마케팅은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문제 찾을 때도 쓸 수 있다. 그거를 좀 검증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단 발표를 한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할게요. 발표는 누가 할까요? 네, 에다노크님. 네, 발표 누가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건 아니에요. 네. 레드랑님께서. 알겠습니다. 레드랑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검으신 거를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앉아서요?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네. 아, 네. 저는 일단 제 비즈니스 모델의 대상 고객은 좁게 들어가서 요양원 직원입니다. 요양 직원. 네. 그리고 이제 치매 노인을 부양하시는 분들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육아 가정까지 제가 확장을 했는데요. 일단은 요양원과 치매 노인 부양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네.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는 대소변을 잘 못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요양 도와주시는 분들이 네. 항상 이제 대소변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소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한 번씩 기저귀를 내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네.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네. 또 어르신들이나 뭐 이렇게 대소변을 했는데도 오랫동안 체크가 안 돼서 네. 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개발을 네. 하려고 네. 지금 이제 제가 적어놨고, 네.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기저귀를 좀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네. 이제 뭐 이게 그 핸드폰 어플하고도 이렇게 연동을 시켜서 네. 이제 기저귀 이제 대소변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알람이 울려갖고 네. 굳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지 않아도 네. 네, 체크가 가능하도록 네.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액션이 가능한 어떤 그런 이제 솔루션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기존에는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수시로 대소변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그 확인하는 과정이 좀 지연이 되면 이제 되게 이제 불편해 하시겠죠. 어르신들이나 이제 아기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보통 이제 사람이 변을 놓고 나서 그 변의 양과 또 냄새와 색을 보고 이 건강 상태를 이제 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 다 직접 눈으로 보거나 코로 냄새를 맡고 이렇게 확인을 했어야만 했는데 네. 이제 요런 솔루션이 해결될 수 있는 제품이 개발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데이터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네. 네. 되게 잘 적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또 정리를 해드리면, 비즈니스 모델 이 만드는 게 녹록치는 않을 거고, 되게 쉽지 않을 거고, 이거를 왜 내가 이거까지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돈을 제일 빨리 버는 방법이었지만 하시는 게 많이 버는 방법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여기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거를. 왜 그러냐면 일단 제 사례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어쨌든 제휴 마케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걸 했는데 제가 생각한 고객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냥 저도 그랬었고 사람들이 수익 내는 거에 힘들어 한다 뭐 이런 거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다가 스터디를 무료로 했어요. 그냥 무료로 해가지고 반응이 약간 있었던 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애드센스 위주로 했었거든요. 티스토리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게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스터디를 하면서. 근데 그걸 어떻게 제 사례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카페가 사실 엄청 많이 바뀐 거거든요. 여기서도 되게 네드랑님이나 에다노크님이나 기쁨님이나 LA님 뭐 몇몇 분들 되게 오래되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디지털 노마드 전에는 돈의 언어였어요. 혹시 돈의 언어 전에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한 번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걸 제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돈의 언어도 되게 오래됐지만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원래 첫 번째 이름은 부자 카페였어. 그래서 여기가 부자 카페 1인 거예요. 네. 자, 그럼 부자 카페 1이 어떤 모델이었냐? 경제 스터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 스터디는. 근데 그거는 제 가설이었어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사람들은 경제 스터디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게 저는 이제 경제 신문이나 그런 걸 보면서 원래 이렇게 단계별로 왔거든요. 제휴 마케팅부터 한 게 아니라 경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온 건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돈 버는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약간 좀 넓은 범위에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피버팅을 합니다. 돈의 언어로 바꾸고 뭔가 직접적인 돈이라는 단어를 넣고, 돈의 언어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노보트 기요사키의 책에서는 돈의 언어를 배워라라는 목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거다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카페명을 바꾸고 카페의 그 본질을 아예 바꿨어요. 업의 본질을 바꿔서 경제 스터디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저 혼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그 애드센스 스터디를 하게 돼요. 무료로 하게 됐는데 그런 분들이 모이다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휴 마케팅도 원래 그것도 같이 하고도 있었는데 애드센스가 사실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애드센스 3년 전에 했었고, 그래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아지게 되고 막 강의까지가 나오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도 요청을 해줬어요. 오히려 저는 할 생각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근데 그게 계속 뭔가 매진이 되다 보니까 이걸로 가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제휴 마케팅을 하게 됐고, 제가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문제가 이제 그런 거였죠. 약간 돈적인 걸로 했었는데, 근데 장단점들을 많이 봤어요.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고 부작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고객들의 갈등과 문제를 대면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넓은 데로 가고 싶다는 약간
포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을 올 초에 기획을 했고 올해 이제 10월 달쯤에 책이 나오면서 잘 터졌습니다. 그것도 사실 모든 마케팅 기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진 베스트셀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다 쏟아부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뭐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거 터진 걸 확인함과 동시에 저는 카페를 바로 바꿉니다. 돈의 언어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바꿨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점점 이게 처음을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책이야랑 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휴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노마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저는 제휴 마케팅을 팔고 싶은 게 아니라 디지털 노마드 삶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 라이프를. 그러려면 꼭 제휴 마케팅만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정의를 이렇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대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순히 뭐 사실 제휴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저도 뭔가 비전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걸 도와주고 하면서.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되신 분들이 이제 강사로도 이제 되신 거고, 제가 이제 강의 비중이 좀 낮아지고 그분들을 강사로서 채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닉네임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딱 머릿속에 몇 명이 떠오실 건데 그분들도 다 여기서 이제 배출이 돼서 나가신 거죠. 독립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어디서 터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도 사실 10가지 올 거라고는 저도 3년 전에 기획을 하고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 스스로 돈 버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진단이 내렸고 그거를 검증하고 가설 세우고 이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휴 마케팅이나 이런 건 사실 7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된 거는 3년밖에 안 됐고요. 3년 동안은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하고 있는 것들 다 비슷할 거예요. 뭐 무슨 뭐 스토어팜으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아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으로 뭐 CPA 접수를 일으킨다든지, 이게 다 비슷한데, 근데 이거를 학습하셨으면 하는 이유 중에 또 큰 게, 그걸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절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 되면 0부터 시작합니다. 그 돈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로부터 해요. 매달 1일 되면 리셋이 돼요. 제휴 마케팅은 쌓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거를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물론 수익 다각화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평생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분들도 저처럼 사업을 하려고 계속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가 분들도 당장 내년에 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신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고, 자영업자들도 뭔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걸 검증하게 되고, 직장인 분들은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게 되고, 결국은 모두 다 여기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잠깐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2교시에 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